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일보와 대구교통방송, 대구경북 K일방송협의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과 철학을 살펴봄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들은 자신의 정견과 공약을 위주로 유권자들에게 검증받는 데 힘써주시고 타 후보나 타 정당을 비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말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후보자의 출마 의견과 공통질문, 상호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출마 의견과 마무리 발언, 질문 시간은 1분이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 종료 10초 전엔 이를 예고하는 종이 한 번 울리고 이후 제한 시간이 되면 종이 2번 울리고 마이크 음이 소거됩니다. 각 후보들은 제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토론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후보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와 발언 순서는 미리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진입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기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대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 의견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부터 출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장 후보 기호 2번 권영진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서울로, 세종시로, 세계로 쉼없이 뛰었습니다. 매년 4년 동안 3조 원의 국비와 그리고 R&D 사업을 확보하고 164개 기업 2조 1천억 원의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대기업이 하나 없던 도시에서 대기업이 있는 도시로,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완성차를 생산하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온 국민이 기념하는 새로운 시대도 열었습니다. 이 기분 좋은 변화, 제가 시작한 변화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서 완수할 수 있도록 저 권영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대구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내 삶을 바꿀 시장 권영진 선택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 출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대구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구 시민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이 지방 도시 중에서 대구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지난 30년간 무능하고 부패한 수구 보수 세력이 이 지역을 지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정치에 경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자영업자, 실업자, 소상공인 더욱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대구를 바꿔야 합니다. 대구시장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구 보수 정당에게 더 이상 대구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보관이 불안한 운동권 진보에게 대구를 맡길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개혁 보수에게 대구의 장래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출마 의견입니다.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대윤입니다. 대구에 바람이 붑니다. 하나는 평화의 바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변화의 바람입니다. 남북한이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람은 이것입니다. 대구 바꿔야 한다. 이참에 대구도 바꾸자 하는 대구 시민들의 바람, 희망, 그 바람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먹거리, 일거리, 놀거리도 없는 대구에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대구가 번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경제 살리겠습니다. 하늘길 지키겠습니다. 맑은 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도 함께
대구 시민이 항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대인 후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장관과 함께 대구를 살릴 삼총사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대구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듣기 위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후보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세 후보의 견해를 들음으로써 후보 간 철학과 정책의 차별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공학 통합 이전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후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서로 다른 입장과 정책을 밝혀왔는데 그동안 입장 변화는 있는지, 기존 입장과 정책 중 미흡한 부분을 좀 더 보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기 후보가 먼저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이 대구공항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밀양 신공항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의 유력한 오거돈 후보와 부산의 각계각층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통합이전이냐, 대구공항 통합이전이냐, 분리이전이냐, 이 논쟁은 정말 부질없는 논쟁입니다. 이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남북권 밀양 신공항 재추진을 위한 카드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후보께서 이런 좀 소모적 논쟁만 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남북권 밀양 신공항 재추진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저는 분리 이전, 그러니까 군공항은 따로 이전하고 현재 대구공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사실상의 도시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가 주장하는 그런 관문공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미주노선 취항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에어시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공약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동시에 큰 접근, 남북권 신공항을 우리가 밀양에 혹은 다른 어떤 지역에 만들어야만이 대구와 부산을 포함하는 이 남북권의 비수도권의 공생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대훈 후보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임대훈 후보께서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의 하늘길 지켜야 됩니다. 통합공항은 절대로 아니 됩니다. 대구의 미래 지키기 위해서 저는 분리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K2 군사기지는 예천으로 옮기고 대구공항은 국제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는 관문공항을 다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정말 250만 도시, 주변 따지면 650만 시민이 함께 사는 대구의 강력 경제권을 생각한다면 있는 공항을 없애겠다는 것, 전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고 용납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공항이 있어야 대구의 미래가 있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권영진 시장이 취임 2주기에서 대구공항 활성화하고 K2 기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최근에 우리가 정권 잡았어도 대구공항 통합 이전 허가하겠느냐? 경제성이 없다라고 대구 지역에 와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시장 경선 후보자 3명 모두 다가 통합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유독 권영진 후보만 통합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답답합니다. 왜 저분이 저러실까? 답답합니다. 통합공항 이전은 반대하고 반드시 대구공항 국제화 시키고 군사기지 이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진 후보님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공항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더 크고 좋은 공항을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공항이 나간 그 자리에는 동촌, 유원지, 금호관과 연계해서 정말 세계적인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대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동안 소음에 시달리고 고도저항 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전이 없었던 이 대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공항이 나가고 나면은 정말 고도저항과 소음 피해가 완전히 해방된 북구, 동구, 수성구 이러는 새로운 신개발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수십조 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져서 이게 바로 대구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공항을 통해서는 우리가 키우려고 하고 있는 미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항공물류공항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얘기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 장애물이 있지만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예천에 대구가 시끄럽다고 하는 군공항만 예천이 왜 바뀌었습니까? 이 주장은 이 어려운 대구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입니다. 군이나 의성 가는 게 공항이 없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크고 좋은 공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실현이. 올 금년 말이면은 최종 후보지까지 결정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중단합니까?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현안은 취수원 이전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먹는 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는데 각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신지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윤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권은 이권이 아닙니다. 행정 권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서비스하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도시는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집권 1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권영진 시장은 구미 시장을 3차례 만났다고 말씀하십니다. 3차례 만나서 해결된 문제입니까? 30일을 잡고 앉아서라도 해결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구미 하수 처리장 남쪽에서는 나타나는 유독물질을 대구 시민들이 정서에서 묻고 있습니다. 구미 하수 처리장 상부에서 대구 상수원을 개발하라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대구시장 시설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반드시 시민 여러분에게 맑은 물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칭 물갈등 조정 특별법을 만들어서 경북지사, 국토부 장관, 구미시장, 저 임대인을 만나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권영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91년도 페놀 사태가 일어난 이후 우리는 크고 작은 수질 사고를 8차례나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옮기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20몇 년 동안 추진해서 잘 안 됐습니다. 그 안 된 이유는 중앙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잘못도 있고 또 우리가 대구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서둘러서 압박함으로써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민간협의체 만들어서 9차례 협의하고 그리고 중앙정부 실무협의회도 6차례 했습니다. 저도 구미시장 수차례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이제 대화와 해결의 실마리는 만들었습니다. 마침 지금 경상북도지사 후보, 구미시장 후보 제가 함께 우리가 당선되면 이 문제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도 합의도 됐습니다. 이제 제가 당선되면은 1년 안에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윤 후보는 하다가 안 되면 상주 낙당보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해평치수장 옮기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구미와 대구가 상생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이제 구미가 원하는 것, 대구가 원하는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중앙정부와 함께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어제 구미 해평치수장 가봤습니다. 정말 구미 시민들은 재산권 누리는 문제에서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이 자신들이 좀 맑은 물 먹는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250만 대구 시민이 맑은 물 먹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명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정말 구미시를 설득하고 중앙정부의 역할로 통해서 제대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난 정부가 또 우리 권영진 후보가 이 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그 4년간 실패했는데 또다시 4년 더 하면 저는 성과할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집권 1년 차에 있는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정부 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무엇보다도 구미 시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구미 시민에게 줄 것은 줘야 됩니다. 안심시킬 것은 안심시켜야 됩니다. 그런 정치적 리더십의 결여가 저는 이 실손 이전 문제의 가장 핵심 문제로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 문제는 낙동강물을 깨끗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것은 국가의 과제고 또 대구시 경상북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경상북도 지사와 함께 힘을 합쳐서 낙동강을 정말 제대로 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강으로 되살리고 그다음 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구미 시민을 설득해서 250만 대구 시민의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경제 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현재 대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언 순서는 권영진 후보부터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네. 우리 대구가 지금 전통산업 중심으로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하나 없고 중소기업 중심의 그러한 취약한 산업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취임할 당시에 20년째 1인당 GRDP가 최하위인 도시였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해마다 10,000명씩 떠났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산업 구조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물론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형 자동차, 물산업, 의료산업, 그리고 로봇산업, 에너지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키웠습니다. 아직 어렵긴 하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대기업 하나 없던 도시에서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입니다. 본사가 완전히 이전해 왔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제 공장을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1톤 전기자동차부터 금년도에 이제 완성차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제가 재선시장이 되면은 이 가속도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협력해서 우리 대학들이 이 미래 산업을 키워나가는 인재와 R&D를 그렇게 생산해내는 그러한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지키는 일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후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예, 대구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전국 최악입니다. 청년 실업률, 권영진 후보 재임 기간 동안에 11%로부터 14%로 늘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권 후보께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실적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1인당 지역 총생산 전국 꼴찌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지금 놓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지금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저는 경제학 교수입니다. 경제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대구시장에 취임하게 되면 무엇보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실업자의 민생을 안정시키는 대구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산학관연으로 구성해서 우리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과 협력해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경북대를 비롯한 대학과 협력해서 산학협력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그런 정책, 특히 인재 양성 정책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문제는 인재입니다. 산업 선택 이전에 인재를 길러놓으면 많은 기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훈 후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대구 경제가 어려운 것도 시설 문제를 해결 못한 것도 겨우 집권 1년 차인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두 분 후보들 보면 아무리 TV 토론회를 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구 취시험 문제 해결 못한 것이 집권 1년 차인 문재인 후보의 탓입니까? 아무리 탓만 갖고 미래를 어둡게 보는 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 경제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지표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말 대구 사람들이 팍팍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애들은 구석방에서 한숨 쉬고 있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대구 아픕니다. 아픈 대구를 보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대구에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일거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돌아온 도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구의 새로운 경제 성장의 엔진을 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업, 성용차 사업으로 빨리 전환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대구 자동차의 브랜드를 갖고 대구 시민들이 공유 시스템을 카쉐어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2 이전 후적지에 항공산업 선도도시를 만들어서 대구가 100년 먹거리 만들어내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진과 미세먼지 등 대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안전망 구축도 중요한 시정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언 순서는 김영기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윤을 우선하고 결국은 과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 엄청난 재난을 갖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아예 안전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이윤 우선이 아니라 생명 우선, 인권 우선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치밀한 철저한 과정 관리, 치밀한 준비를 거쳐서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의 최정예 요원을 안전 분야에 투입해서 시정 목표를 안전 퍼스트, 세이프티 퍼스트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 제4차 산업 시대에 빅데이터, 센서, IoT라는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해서 대구의 그 아주 위험한 지역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위험한 도시 이미지를 벗고 제가 대구시장으로 재임하는 4년 동안 완전히 대구는 안전한 도시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급 학교의 안전교육, 공무원의 안전교육, 시민 안전교육을 해서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안전이다. 생명, 이게 중요하다는 이런 사고가 지역사회에 정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대훈 후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는 먹거리 안전, 소고기 강변 사태로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직전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미숙하게 처리한 바람에 근자에서 물러났습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할 차기 대구시장의 유력한 후보인 저 임대윤은 대구 시민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것이 단순히 교통사고로부터 지하철 사고로부터 안전한 것을 떠나서 시 전체의 시민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운입니까? 안전은 운이 아닙니다. 안전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대구시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년 이상 된 대구시의 모든 구조물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많이 모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시스템 그리고 지하 모든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감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 안전은 단순한 이런 시스템 구조물뿐만 아니고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야 됩니다. 대구 시민들이 자살의 욕구 그리고 함께 살지 못하겠다는 이 배타성의 어떤 심정으로부터 탈피해서 사람을 함께 사는 데 의미가 있다는 사회 안전망 구축도 하겠습니다. 빈부격차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소상인 보호하는 그것도 사회 안전망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형 참사 계속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천 밀양에서 대형 화재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저는 비록 제 시대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2003년도 지하철 주항로 참사에 대해서 시장이 되면서 바로 시민들께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2.18 안전문화재단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반성의 토대 위에서 재난안전실을 만들어서 확실한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그리고 CCTV를 모두 통합 관제망을 구축했습니다. 119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라병원에 화재가 났지만 우리는 밀양하고 완전히 다른 대응 체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통사고 30% 줄이기 시민과 경찰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선시장이 되면은 저는 시민들이 재난이나 그리고 재해로부터 보상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 안전보험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뛰어난 ICT 기술을 우리 안전에 접목시키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고 내진 보강 공공시설은 100% 완료하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는 100% 스프링클러 만들어서 안전한 대구 만들겠습니다. 예, 문화 질문입니다. 문화는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재는 척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화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보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언 순서는 임대윤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도시 대구의 경쟁력은 고건축물 하나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음악당 하나 잘 지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도시의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그 도시가 다양성이 있고 그래서 외부의 인물과 외부의 문화와 외부의 재능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대구를 찾을 수 있을 때 문화적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구가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처럼 닫힌 도시 대구, 30년 일당이 독점하는 대구로서는 문화의 다양성 이야기는 공연불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는 대구를 문화관광권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다케오시 도서관 하나로 수백만 명이 다케오시를 찾습니다. 그리고 가나자와시의 21세기 무제um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일단 구별로 있는 도서관들을 리모델링하고 정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도서관 하나하나가 그리고 마을마다 있는 도서관 하나하나가 문화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박물관 너무 협소하고 미래적이지 않습니다. 대구 박물관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없는 21세기 자연사 박물관을 만들어서 대구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자라나는 후세대에 확인하고 이것이 바로 관광의 한 요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문제,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영진 후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예. 우리 대구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그리고 근대 문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랑 잘 못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것들을 세계로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자랑스러운 대구와 역사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한 일을 펼쳤습니다. 드디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우리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2.28 민주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가 인정하고 온 국민이 기념하는 새로운 시대는 열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축제, 오페라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과 치맥축제는 이제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몰려오고 세계인들이 오는 행사입니다. 이런 축제를 세계화하겠습니다. 재선시장이 되면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러한 문화를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항유할 수 있도록 대구 시민문화기본권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대구 시민의 삶속에 곳곳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문화예술기부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부터 시작해서 프로 예술가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대구 문화 자랑스럽게 키워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문화가 도시 경쟁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예술입니다. 예술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 예술인 참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대구 남구에 아트폴리스를 만들겠습니다. 현풍의 테크노폴리스와 아트폴리스가 결합되면 정말 스티브 잡스가 했듯이 실리콘밸리의 테크놀로지, 기술과 할리우드의 예술, 이게 접합되어서 바로 우리가 애플이라는 그런 신제품이 탄생한 겁니다. 저는 그걸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트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방성, 다양성입니다. 대구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서 특히 수구 보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개선해서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도시를 만들어야만이 외부에서 많은 인재들이 옵니다. 그리고 괴짜를 정말 존중하는 그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지역 문화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문화운동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창의성을 결국은 기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도서관 도시, 박물관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활기차고 배움의 장으로 만들어야 창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몰려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정말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구가 발전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일보와 TVN 대구교통방송, 대구경북 케이블방송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구광역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후보 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토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기회를 제한하겠습니다. 질문 기회를 가진 후보는 다른 후보에게 한 번의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 질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질문은 1분에 답변은 1분 30초이고 보충 질문과 답변도 동일합니다. 이신공격이나 근거 없이 상대를 비방하는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하는 기회는 권영진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양 후보자에게 한 번씩 질문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진 후보님 시작하시죠. 네. 임대인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인 후보님은 공공항만 예천으로 이전하고 민공항은 현 위치에서 확장하고 또 거기에 무슨 항공산업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공공항 받을 곳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예천에서 받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예천 군수로 나오신 두 분 모두 공공항만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구 동구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싫어해서 하는 그러한 공공항, 민공공항은 빼고 알맹이만 빼고 껍데기만 보내는 거, 이거 예천 시민들 분노하게 만들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말조차 꺼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예천군수 후보조차도 반대하는데 아니 당선되시면 어떻게 이 공공항을 옮기시겠습니까? 공공항 못 옮기게 되면은 이 낙후된 도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주장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권영진 후보가 2년 전에 K2 이전 대공항 활성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공항 이전할 수 있다고 권영진 후보가 2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말씀 이후에 공공항 이전 못한다. 대부분 거짓말이래. 아이고, 권영진 후보가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밖에 안 보이네. 그건 아닙니다. 자, 예천의 군수 후보들이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얼마든지 권영진 후보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해보십시오. 최근에도 48%가 공격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권영진 후보가 얘기하는 통합공항 이전, 그쪽에서 군위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주민들, 예천 군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책을 얘기하고 어떠한 발전 방향을 얘기하고 그들께 국민 투표를 시킨다면 예천에서 충분히 K2만 받아도 예천이 발전하는 공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천 시민들 알 수 있습니다. K2 군사기지만 옮기고 대구공항을 살리는 길만이 대구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K2 이전 후적지에 군수 산업이 아닌 민간 항공기 제조 산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2010년도에 1조 1000억이라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있다는 것을 권 후보는 아실 겁니다. 대구 공항산업 새로운 먹거리, 100년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항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권영진 후보님 어떻게 임대윤 후보님에게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죠. 그 예천 군수 후보는요, 자유한국당 후보는 있는 게 아니라 현 군수가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분도 말조차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예천 국민들 분노한다고. 그리고 이미 예천에는 군공항이 못 오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거예요. 지금 경북지사 후보들 나온 분들도 모두 다 군공항 이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의 같은 당의 오중기 후보도 임대인 후보의 공약은 말도 안 되는 공약으로 하는데 임대인 후보만 된다고 우기고 있어요. 근데 당선돼서 만약에 못 옮기게 되면은 지금 임대인 후보가 얘기하는 항공산업이고 그리고 대구의 뭐 공항이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대구의 오랜 소음 피해와 그리고 침체만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이전은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가 있어요. 올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빠르면 설계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중단하면은 대구에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예, 임대윤 후보님 답변 주시죠. 당시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명과 권 시장이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K2 이전하고 대구공항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지역 매일 신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신문이 그럼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전 세계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있으면서 국제화된 공항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대구공항이 권 후보 말씀처럼 군의 의선을 옮길 때 기본 계획 아닙니다. 대구 군사공항 이전 사업의 기본 계획 안을 보면요. 여기에 민항에 차지하는 면적이 2.5% 정도입니다. 2.5%. 전체 군의의성 공항, 이전 공항의 면적 중에 단지 2.5%, 40분의 1이 우리 민간공항입니다. 이게 대구, 경북의 통합공항이 되겠습니까? 옮기는 순간 군의의성 지방공항으로 전략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권영경 시장의 후보에 저런 말씀은 농락당하면 되지 않습니다. 대구공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대구공항 지키고 K2 이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국방부와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장의 꿈과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K2 이전시키고 그래서 소음 피해로부터 주민들 해방시키고 대구 발전시킬 안을 갖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권영진 후보님, 김영기 후보님에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김영기 후보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김영기 후보님도 또 밀양신공항 다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뭐 부산에서 오거돈 후보가 그리 얘기하시니까 한번 추진해보자 하실 법은 합니다. 그러나 이미 차관디에 손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예천으로 또 옮기자 그러시는데 김영기 후보님께서는 예천으로 옮기시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좀 해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른미래당 중앙당 공약도 통합 이전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이신 유승민 의원도 군공항만 단독으로 예천이든 어디든 옮기는 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중앙당과 그리고 당대표 생각과 후보 생각이 다른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지 후보 되면은 국회의원들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할 텐데 어떻게 예천으로 옮기는 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후보님 1분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공항 문제에 관한 권영진 후보와 임대인 후보의 논쟁을 보면서 솔직한 거짓말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분 다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통합 이전해가지고 그게 미주노선 취향한다, 관문공항 된다, 이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정말 대구 시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임대인 후보가 또 그 동촌에 현 공항, 대구공항 두고 에어시티 또 관문공항 만든다, 이거 안 됩니다. 제가 2006년에요 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관문공항이 되려면
결국은 밀양 신공항처럼 남북권에 한 1200만 되는 인구가 있어야만이 이 신공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천 옮기는 것은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권 신공항 밀양 신공항 재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제가 국가균형벌 차원에서 제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경북지사, 대구시장, 그다음 부산, 울산, 경남의 이 단체장 전부 다시 회동해서 문재인 정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재추진 이 부산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이 지도자들이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내민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 카드가 아닙니다. 대구의 장래, 대구 경북의 장래, 그 다음에 남북권 비수도권 주민 전체 장래가 달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예천공항 문제 이건 사실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어떻든 밀양신공항 재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권영진 후보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주시죠. 가만히 생각하시니까 군공항만 예천으로 옮기는 건 어렵죠. 아마 유승민 대표께서 그래 말씀하셨을 겁니까. 그러니까 또 군공항은 예천으로 옮기고 또 민간공항은 현풍으로 옮기신다 그랬다가 또 지금은 밀양신공항 추진하시는데요. 그런데 통합신공항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법도 있습니다. 재정계획도 돼 있습니다. 후보지 2개가 정해서 최종 후보지까지 결정이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할주로 3,800m까지 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할주로가 생기면 항공 물류도 되고요. 왜 우리가 영호남 합치면 1,900만 시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여기서 타는 게 가능하면 인천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김해공항도 항공 물류가 안 되잖아요. 그 1,900만 시장이 있는데 그걸 자꾸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정말 더 불가능한 밀양신공항을 얘기하시면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김영기 후보님 답변 주시죠. 권영진 후보 이게 산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김해 신공항 이것도 안 되거든요. 이것도 관문공항이 안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200만 인구 돼도 안 됩니다. 어떻게 대구가 정말 이 대구에서 통합유전 해가지고 정말 이게 관문공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공항 전문가 만나봤습니다. 남북권 밀양신공항조차도 미주 노선에 취향할까 말까 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통합유전하면 뭐 새로운 관문공항 길이 열린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사실 분리전 통합이전 이건 좀 무모한 논쟁이다. 지금 강력한 대안을 내세워서 카드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동시에 이런 것은 제가 대구시장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중앙당론이라든가 당론이 잘못되면 제가 더 오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상상력,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지금 에어시티, 대구공항 그대로 둬도 안 됩니다. 동시에 옮겨가도 안 됩니다. 저는 공항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옮겨가본들 그것은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 김영기 후보님 막 답변을 끝내셨는데요. 이번에는 김영기 후보님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고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먼저 질문 드리시겠습니까? 한 분씩 먼저 할 수 각각. 예,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권영진 후보께 질문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권 후보께서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만약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검찰 출두하고 혹시 당선 무효가 되면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엄청난 재선거 비용이 듭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과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만약 이제 당선 무효됐을 때 엄청난 재선거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권 후보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왜 권 시장께서 그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선거법 위반이 되셨는지 그것도 또 동시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권영진 후보님 답변 주십시오. 예, 재선거법 위반이 뭐 금품 살포나 유언비어나 뭐 허위사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예비 후보로 있다가 이제 경선을 마치고 시정지에 복귀하는 게 도리다. 당시에 경선한다고 시장직 버리고 나온 사람은 광역단체장 전국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산 챙기고 물산업 클러스터법 이제 며칠 후면 통과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 사이에 60일이라는 기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서들도 또 저도 사실은 좀 착각하고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재 후보 개소식에 가서 축사한 게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됐는데요. 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현직 시장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게 된 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부 후보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런 사례로 고의적으로 했던 사람도 여러 건 했던 사람도 사실은 직을 잃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도 처음에는 다 경고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당에서 계속 압박하니까 아이고 그만 검찰에 가서 해결하십시오라고 넘겼는데요. 아직 검찰에서 기소도 된 것도 아니고 한데 같은 후보끼리 이렇게 TV 토론에서 마치 제가 뭐 심각한 범법 행위나 저질러서 이게 뭐 재선거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같은 후보끼리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김영기 후보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건 예의 문제하고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선된 시장이 검찰에 소환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제가 저희 쪽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고 그냥 단순 실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권 후보 말씀 속에서 저는 상당히 참 중요한 문제를 지금 느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 선관위는 단순하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인지 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것을 기대하고 만약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사과하고 동시에 우리 임대인 후보 이 문제 철저히 규명해서 앞으로 공개 기자회견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관이 개입한 거죠. 국가가 개입한 겁니다. 정말 이것은 대구 시민을 무시한 거겠죠. 어떻든 우리 권영진 후보가 대구 시민이 선택한 후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후보님 답변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김영기 후보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임대윤 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심지어 중앙당에서까지 왜 조사 안 하느냐, 왜 소환 안 하느냐, 그리고 조사하니까 왜 고발 안 하느냐, 지금 또 검찰에까지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무원인 선관위 직원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야당 후보면은 뭐 저에 대해서도 나무라시는 건 좋은데 그거 다 아시면서 김영기 후보님도 야당 후보답지 않게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이거는 정당이 나서서 선관위 검찰을 압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엄정하게 중립적인 위치에 있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우리 김영기 후보님이 그렇게 대구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은 정말 한번 실력으로 김영기 후보님이 당선되십시오. 그러면 그런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TV 토론에서 계속 마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검찰에 막 소환을 당한다. 이렇게 너무 무시무시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네. 김영기 후보님, 임대윤 후보님께 질문하실 기회가 있으십니다. 예. 임대윤 후보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간의 경제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히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선진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10% 미만입니다. 경제활동인구의 8, 90%가 임금 노동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것이 소비로 확장돼 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좀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경기 회복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25% 정도 되거든요. IMF 위기 때 30% 넘어갔다가 지금 줄어들어서 아직도 25%인데 엄청나게 자영업자가 많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올려버리니까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일자리 파기로 하고 있다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임대윤 후보님 답변 주십시오. 예, 경제정책이 단 1년만으로 성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자, 최저임금 올렸습니다. 7,530원 정도입니다. 최소한 시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장 자영업자 어려운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건건히 생활하는 내 이웃과 내 자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국민들의 기본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입니다. 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지 않았을 때, 그들이 우리 사회의 룸펜으로 빠졌을 때, 루저가 되었을 때, 이 사회의 활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국가에서 보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사람 함께 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 어려운 것이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워진 건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값지, 프랜차이즈의 값지, 그리고 높은 임대료, 이런 것 자체에서 어려워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져있습니다. 구매력이 왜 떨어졌습니까? 월급 봉투가 얇아지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 정책의 실적으로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조 원의 경제가 열릴 것입니다. 국방 경제가 열리면 대한민국 살 길이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김영계 후보님 보충 질문 하셔도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 7,530원이 되면요. 그것이 한 달간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 같습니다. 심각하죠. 이래 되면 결국은 자영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인상은 일거리를 파괴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대구에서 심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시민들 많이 만나보니까 정말 살기 어렵다고.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바로 최근 정부의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한 당이 계속 오랫동안 집권해오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고여 있다 보니까 사회가 활력이 없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낙후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대구시장으로 만약 됐었을 때 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서 지적할 요인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대로 순응해서 그냥 그대로 갈 것인지 대구시장 후보로서 책임있는 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예, 임대윤 후보님 답변 주시죠. 예, 제가 대구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최저임금 정책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조금씩 어려워져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만 금융주치의 제도, 하나의 자영업을 창업해서 투자 규모를 정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금리의 부채를 질 것이냐 하는 이 하나하나의 단계에서 시에서 금융 전문가와 함께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금융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임금 때문에 대구 경제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대구가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자유한국당 집권의 20년의 결과가 대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 시민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꿔야 하는 겁니다. 대구 시장을 바꾸면 대구 시민의 삶이 바뀝니다. 대구 경제의 지도가 바뀝니다. 새로운 경제의 모습을 갖추어서 함께 대구 시민들이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함께 사는 그런 대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국방 경제, 대구를 윤택하게 하는 새로운 경제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임대윤 후보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예. 어느 분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권영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선관위 문제, 여당이 계속 선관위를 압박해서 사소한 문제인데 뭐 이렇게 됐다 하는데, 물론 보통 사람 생각하는 사기죄도 아니고 뭐 살인죄도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대단히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정당인의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민심을 희롱하는 행위입니다. 자, 건 후보께서는 그 별 문제 아니라 하시는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했습니다. 헌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예로서 그런 큰 죄를 받은 분이 없다 하는데 선거 중립 위반해서 정읍시장, 서울정구청장, 전주시장, 안양시장 모두 다 시장직을 상실하는 했습니다. 그런데 권 후보님,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실력을 이겨보세요. 이건 아닙니다. 예, 권영진 후보님 답변 주시죠. 1분 예. 30초입니다. 예. 제가 시민들께는 여러 번 사과를 드렸고요. 지금 오늘 토론 처음 아니잖아요. 토론 때마다 계속 이제 하나 약점 잡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시는데요.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고 제가 같이 하는 후보님들께도 이런 문제가 토론회 장에서 나오도록 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사과도 여러 번 드렸고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는 임대인 후보님이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현직 시장이었지만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말 당협에서 강력한 요청을 받아서 정말 제가 가서 이 축사를 한 것, 그건 사실은 법에 그렇게 위반된지 잘 몰랐고요. 이제 선거운동 하다 보면 자꾸 그건 선거법 위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임대인 후보님도 2004년도에 허위사실 유포라는 걸로 기소돼가지고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러다가 80만 원 받아서 그 이후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너무 뻔히 알면서 시장직을 잃는다라고 그렇게 겁박까지 하시면서 지금 임대인 후보님은 여당의 후보예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은 그 부분은 또 강권 개입이 되는 겁니다.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임대윤 후보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참 웃음나게 만듭니다. 제가 상황을 이해합니다. 우리 권 후보 상황을 이해하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거법의 규정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이 압박했다는데 저는 논평 하나 냈습니다. 대구시당에서도 뭐 성명 하나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낸 건 저는 몰라요. 이 논평 낸 걸 갖고 압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꼭 압박을 해서 공정을 기본으로 하는 선관위가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권영진 후보를 고발했다. 라고 시민들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큰 허위사실이고 중앙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대구 선관위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자,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지. 그리고 법에서 어긋났으면 지키는 것입니다. 괜히 다 끝난 2004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문제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문제를 진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권영진 후보님 답변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좀 더 사력 있게 행동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저희 비서실 직원들도 사실 경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력 끼쳐드린 점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후보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임대인 후보님께서 그렇게 또 중앙당 일은 몰랐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 정부는요, 사실은 지독한 정부예요. 지금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합니까? 지금 물론 우리 두 분 전직 대통령님들 잘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두 분을 그렇게 감옥에 계속 가둬놓고 그렇게 재판받도록 해야 되나요? 이거는 우리 대구 경북 자존심을 짓밟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하면서 자기들의 드루킹 문제나 이 문제는 다 지금 밝혀졌잖아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연루됐다는 거 다 밝혀졌는데도 그냥 공천하고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내로남불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윤 후보님 지금 뭐 자꾸 자영업자 어려운 게
대기업 갑질 때문에 그렇다는데 갑질은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대윤 후보님, 김영기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권영진 후보가 임대윤 후보님, 예. 김영기 후보님께 질문하셔야 되는 순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기 후보께 묻겠습니다. 김영기 후보가 2006년도 어느 용역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그 용역으로 대구가 간문광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2년이 지난 용역을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에어시티 가능합니다. 경항 규모에 따라서 에어시티 규모가 달라집니다. 꼭 허브 공항에만 에어시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12년 전의 얘기입니다. 대구 공항 분명히 간문공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허브공항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과 수도권 남부까지 대구공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00만이 이용하는 간문공항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에어시티와 허브공항, 간문공항 역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후보님 답변 예. 부탁드립니다. 권영진 후보는 통합이전하면 1,900만 이용하셨다고 그러고 방금 우리 임대인 후보는 1,800만 이용하셨다는데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온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남북권 주민이요 전체적으로 지금 1,200, 300 됩니다. 지금 청주 이상은 전부 수도권 빨려갑니다. 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생기고부터 사실 현실적으로 남북권 신공항조차 지금 관문공항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공항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다고요. 제가 대구시장 이번에 나오기 전에 다 지금 듣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현실적인 건 어떻게 되느냐. 권 후보도 마찬가지고 임 후보도 마찬가지고 만약 제가 말씀드린 그 밀양 신공항 남북권 그 재추진이 안 되면요. 사실은 도시공항밖에 안 돼요. 관문공항 안 됩니다. 이걸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원래 이제 에어시티는 저도 한 말해보니까 에어시티는 이 대구공항처럼 대도시 바로 옆에 있는데 에어시티 안 돼요. 저 좀 떨어진 곳에 말이죠. 이렇게 몇 개 그 지방정부가 겹치는 그곳에 쭉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너무 인접하면 에어시티가 안 돼요. 대구 동성로 그 가까운데 어떻게 에어시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허브공항 아닌 곳에서 에어시티 된 적이 없어요. 그 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비현실적 공략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도시공항을 가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대윤 후보님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자, 대구공항을 할주로만 좀 한 500m, 800m 정도 늘리면 충분히 할주로 길이로서는 간문공항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KT 이전하고 주변에 동대구 JC에서 80 JIC까지의 그 한 170만 평이 나옵니다. 거기에 에어시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공항까지의 서틀 트레인 오면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동대구역 주변에 신세계 백화점과 신천동, 효목동 지역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호텔들도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에어시티가 될 것이고 엑스코까지 거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어시티가 그런 겁니다. 물류, 그리고 호텔, 컨벤션, 위락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대구입니다. 에어시티 가능합니다. 예. 지금 김영기 예. 교수님. 저는 그 임대인 후보도 권영진 후보 마찬가지로 직업 정치인이긴 하지만 경제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경제학의 기본 상식을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요. 두 분 다 말씀하신 거 보면 좀 공급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데요. 그 수요가 없어서 활주를 아무리 높여 본들 수요가 없으니까 멀쩡한 공항이 그래서 이걸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두 분에게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문하면요. 물론 좀 거친 표현이지만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핵심을 찌른 게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정말 활주로만 넓히면 되느냐. 왜 수요 문제를 생각하지 않느냐.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공항 입지의 최우선 요인은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이라고요. 그리고 아시아나라든가 칼이요. 이 공항에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브공항이 될 수 없어요. 즉 김해도 안 됩니다. 가덕도요. 부산도 안 되는 거예요. 부산 후보들 오거돈 후보 부산시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관문공항이 되려면 1800, 1900이 이용되려면 대구도 안 되고 과덕도 안 되고 김해도 안 됩니다. 어디 해야 되느냐. 저는 원한 대로 밀양 재추진 이거 안 되면 다 허사다. 그 점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 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이래 되면요. 앞으로 시장 맡기면 경제성 없는 계속 정책만 하다가 시정 그들 낼 수 있다 하는 점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열기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 개인 간의 또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대한 이런저런 강한 발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토론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상대의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전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호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후보끼리 서로 평가하는 상호평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서로 상대 후보의 장점이 무엇이고 반대로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영진 후보님부터. 제가 두 분 다에 대해서 1분 만에 해야 두 후보의 모두에 대해서 장단점. 예. 아이고, 참, 이건 나가면 돼요. 우리 임대인 후보님은 제가 보면은 성격도 원만하시고 스킨십도 좋고 정치인으로서 좋은 덕목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공항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군위로 옮겨가면은 공항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건 좀 안목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옮겨가면은 더 큰 공항 생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두더라도 고도 제한 때문에 근본적인 발전은 안 되거든요. 옮겨가면은 정말 새로운 신성적인 것 좀 그렇게 원하는 항공산업을 하든 에어시티를 하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목이 좀 짧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고요. 김영기 후보님은 우리 대표적인 진보 학자이십니다. 그리고 분권운동, 시민운동에 앞장섰는데, 근데 이번에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은 김영기 후보님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약도 서로 안 맞고 입장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쌓아오신 정말 진보학자, 시민운동가로서의 명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음에는 김영기 후보님께서 이 두 후보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격적 장단점보다도 정치인으로서 또 공직 수행 어떤 능력 면에서 본다면은 우선 권영진 후보는 참 부드럽고 친밀했어요. 시민 친화적인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쭉 지켜보니까 참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는 계신데 이 실적이 안 나와요. 그건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어떤 문제의 핵심을 뚫어가지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능력이 좀 혹시 없으시지 않는지. 물론 오랜 정치 경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 점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장점을 갖추셨으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정말 열심히 하셨으니 좀 쉬시고 다른 것 좀 모셔가시고 이 대구시장은 좀 이제 다른 사람이 맡겨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좀 우리가 대구에 새로운 기운을 만드는데 기여하신다면 그게 대구 역사에 큰 기여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임대윤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원탁회의 만든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노력하는 점, 저는 그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시민 원탁회의에서 공항 문제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여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시민 원탁회의에 올리고 유리한 것만 원탁회의에서 거론하는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고도 제한 문제 때문에 동구와 북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고도 제한 문제, 군사 기지만 내보내면 고도 제한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을, 그런 또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민기 우리 형님, 전 평소에 형님 갑니다. 오늘 후보입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학자입니다. 털털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맡기에는 어떤 행정적 종합 능력, 경영 능력이 없지 않느냐. 학교로 돌아가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예.
이번에는 자유토론입니다. 시간 관계상 상호 토론과 달리 각 후보마다 단 한 번의 질문 기회만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1분씩입니다. 답변할 후보를 먼저 지명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후보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훈 후보님 먼저 손 들으셨습니다. 우리 권영진 후보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전 공항, 군이 의성 어느 쪽에 갑니다. 그 갔을 때 사실 민간 공항의 어떤 영역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밖에 되지 않아요. 겨우 3.6, 0.3km제곱미터만 민간이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군이 씁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아무리 할주를 길게 해도 할주를 이용하는 시간 자체가 공군 위주로 이용하고 우리는 민간계는 거의 이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군 기지에서 국제적 관문공항이 생긴 바가 없습니다. 전 세계 예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의성하면 고추 말리지 않고 마늘 말리겠죠.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해공항도 군하고 민간공항 겸용인 거 아시죠? 그런데 김해공항은 또 할주를 한 번 더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3,400만 이용공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임대인 후보님은 너무 모르세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자꾸 대구에서 군이 우복 하는 걸 공항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큰 공항을 가지려면 어차피 도심 내에서는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 50km, 30km 떨어진 곳에 짓습니다. 히로시마가 그렇고 홍콩의 청라코 공원도 그렇고 지금 우리 김해공항만 해도 1976년도에 부산 공항이었습니다. 김해군으로 옮겨간 겁니다. 경상남도. 그리고 2년 후에 부산시로 편입시켰죠. 지금 그 후적지 어떻게 됐습니까? 고도제한 완전히 해방되거나 센텀시티로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도제한 문제는 뭐 쉽게 해결된다는데 그런 마인드로 시민들에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법이 있는데 고도제한은 더 넓어지는데. 예, 김영기 후보님 앞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예. 질문 주시죠. 두 후보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대현 후보가 저보고 뭐 행정 능력이 없다, 경영력이 없다. 근데 저는 사실 많은 조직을 운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대구시장으로서 정말 중요한 점 리더십 유형은 뭐냐. 새로운 상상력, 혁신 주체로서 혁신 능력입니다. 정말 세계적 안목, 이 세계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한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행정은요, 행정부서장 하면 돼요. 경영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리더는 새로운 안목을 갖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혁신해가고 그다음 그들 잘 통합해내는 이런 능력이라고요. 그 점에서 저는 오히려 임 후보가 영향이 좀 떨어지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리더십 덕목이 뭐냐. 마찬가지로 군후보께도 과연 그런 혁신 주체로서 혁신가로서의 지난 그 4년간 어떤 경영을 하셨는지 저는 조금 추진력과 혁신 능력이 좀 떨어진다. 혁신 능력 너무 미래력하는데 혁신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일단 한 번 그 질문 기회였고요. 사실은 저한테 그 김영기 후보님께서 임대훈 후보님께 먼저 질문 주셨기 때문에 임대훈 후보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기 후보님 많은 뭐 훌륭한 학자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복군운동 저도 도왔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경제는 경제부시장에게 맡기고 행정은 공무원에게 맡기고 아이디어와 추진과 세계사적 안목만 갖고 하겠다. 자 그래가지고는 대구시가 산에 올라갑니다. 대구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정에 대한 행정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동구청장 2번 했습니다. 대통령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또 있었습니다.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기 후보는 경북대의 연구실 안에서만 계셨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김영기 우리 후보님께 그 점이 아쉽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우리 김해 공항은 K2와 김해 K1은 군사공항이 좀 다른 공항입니다. 이 점을 대구 시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진 후보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인 후보님 아까 김영기 후보님 질문에 지금 이 정부의 경제정책 잘못을 인해서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한 상공인 어렵다고 질문했는데 그게 아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다. 대기업의 갑질이나 프랜차이즈의 갑질 때문에 그렇다. 뭐 임대료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런 마인드로 대구시장 하면은 대구 시민들 제대로 못 돌봅니다. 한번 자영업자들 만나보세요. 대기업의 갑질, 자영업자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자영업자들은 문 닫겠다고 그러고 중소기업인들은 떠날 생각해요. 청년들 아르바이트 자리도 못 구해요. 실업률은 사상 최대입니다. 이 문제는 현장을 모르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정을 잘 전달하는 게 시장의 임무인데 이렇게 우겨서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답변을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것 일정 부분 인정한다 했습니다. 그런 자영업자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제가 마인드가 훨씬 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모든 것을 감나라라 꽃나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임금 주도형,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은 전투비행장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K2는 전투비행장입니다. 이전하는 군위와 의성의 전투비행장에 민항기가 차지하는 땅은 단지 2.5%입니다. 이거 국정원 될 수 없습니다. 대구공항 폐쇄시키고자 하는 권영진 후보의 입술에 대구 시민들이 유혹당하면 되지 않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구 공항 지켜야 됩니다. 하늘길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대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후보자들께서 이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간략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후보자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남북 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이 다르고 롤러코스터 전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북 관련 우리 대구 지역의 어떤 협력 또는 이 지원 등의 어떤 사업들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이 앞으로 개선되는 남북 관계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답변은 김영기 후보님부터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현 정부가 너무 과잉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을 잘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너무 들뜨면 안 됩니다. 치밀하게 접근해 가야 되죠. 북한이 어떻게 다시 또 바뀔지. 정말 예측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큰 대세는 결국 평화 통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방정부, 대구시 정도 되면 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남북경제협력센터를 대구시에 시장 직속으로 두겠습니다. 여기에서 대구의 섬유, 기계, 안경, 이런 산업, 지금까지 전통 산업들을 지금 한계에 왔습니다. 중국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 동남합니다. 한계에 왔습니다. 이제 이 중소기업들을 북한에 진출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 그 다음에 자문, 컨설팅 이런 걸 집중하는 남북경협센터를 해서 북한의 주요 도시와 함께 협약을 맺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학 간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제재하고 있는 경북대학과 김일성대학, 혹은 김책대학 이런 그 대학과 대해서 협력을 해서 무엇보다도 북한이 지금 불가피하게 시장경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제를 가르치는 시장경제로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동구권에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개혁경제부터 시장경제하는 이걸 참고 삼아서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임대훈 후보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와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항구적 평화 정착과 번영이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점에서 우리 대구도 북한과의 여러 가지 교류와 교역을 통해서 대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가 사양 산업이라고 포기해버린 산업들이 있습니다. 섬유니, 안경테니 여러 가지 산업들이 뿌리 산업이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사양 산업은 없습니다.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산업만 있을 따름입니다. 대구 섬유 살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북한과 섬유의 문제를 갖고 북한의 개성, 신의주 이런 도시와 함께 대구의 섬유, 안경, 테 같은 대구의 뿌리 산업, 대구가 조금 일찍 포기해버린 이 산업을 함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 수조 원입니다. 셀 수 없답니다. 히토르, 마그넷 사이트는 세계 매장량이 2%랍니다. 2위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의 어떤 기업들이 북한의 천연 자원 개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국시를 원고도 썼고 북한 개성시 개평군과 자매기라도 추진했던 후보입니다. 제가 된다면 반드시 북한과의 선린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후보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비핵화에 대한 그러한 결의를 서로 하고 그리고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차분하고 신중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회담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합의서 만들고 선언한다고 해서 평화가 다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북한은 세습 정권입니다. 체제도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게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게 그분들에겐 지상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들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정부가 오히려 차분히 대응해야 된다. 미리 마치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남북 간의 경협이 다 이루어져서 공동번영이 온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구는 차분히 대응하겠습니다. 저도 통일부 출신입니다. 제가 취임해서 남북협력기금 조례도 만들고 50억의 기금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열리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 교류 그리고 경제 협력 교류 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기념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간접적인 경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차분히 냉철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발언 차례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임대윤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이제 대구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대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변화의 바람에 대구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바람에 대구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민주적 번영의 바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파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대구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이 요구에 우리 모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여러분의 선택이 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6월 13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여러분 자녀들의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대구 하늘길 지켜내겠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들어서 100년 먹거리 10만 일자리를 저 임대윤과 대구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진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누가 과연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해안가, 안목과 그리고 정책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구는요, 근본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작은 것 연연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 아들, 딸들에겐 더 어려운 대구 물려주게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대구의 근본적인 미래를 열 그런 혁신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물론 강산도 변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이 어려운 대구 도시를 바꾸는데 4년만 가지고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변화와 희망의 씨앗은 뿌렸고 싹은 텄습니다. 이 희망의 싹들이 밟히거나 끊기지 않도록 제가 시작한 이 변화와 희망을 제가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의 희망을 우리가 가지려면 이제 대구시장 바꿔야 됩니다. 수구 보수, 기득권 보수가 지배해온 30년 역사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구의 희망이 있습니다. 저 김행기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대구 하늘에 낀 푸른 하늘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 걷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야만이 대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의 기득권 세력들 자신들이 주인 노릇했습니다. 정말 시민들 떡고물, 국물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진정하게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제가 또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권력을 되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참여시켜서 시민의 에너지와 시민의 열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6월 13일 대구발 선거혁명 일으키십시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대구시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유권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대구일보와 TVN 대구교통방송, 대구 지역 케이블방송 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